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떨어졌네요. 네, 오늘도 떨어졌고요. 좀 슬프지만 계속 골을 파가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도어에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요. 계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요걸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변동폭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오픈도어로 돈을 번 기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남들이 보기엔 좀 미련해 보이긴 하겠네요. 좀 슬픕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오픈도어 주주님들은 좀 힘을 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좀 참기 힘든 주식이다라고 오늘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음,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공포 탐욕 지수가 중간으로 간 상황이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탐욕 구간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네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식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X 의견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완공 및 판매 가능한 신규 주택 수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규 주택, 새 집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예상이 가지 않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 도움이 좀 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회복기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신규 주택이 뭐 이제 주식 그래프처럼 중간에 파였다가 올라간 그림이 보이시죠? 음, 이런 그림처럼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수요층을 대비한 공급이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이 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이 신규 주택이 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7% 증가했다라고 하는 수치고요. 그래프만 보면은 반등을 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인데 집이 너무 많다라고 하네요.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도 하고요. 자기는 건축과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사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전 샀는데 요 반등 그래프로 따지면 사실 오픈도어도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는 오픈도어는 전혀 지금 금리랑만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뭐 남들이 봐도 부동산 하우지 건축 업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다 보니 이 주가가 전혀 미동도 안 하는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락만 하고 있는 이 진로랑 뭐 오픈도어 이쪽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걸로 보여지네요. 다른 의견은요.
일관된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뭐 오픈도어가 명확한 전략은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일관된 이익과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오픈도어 주가를 올려주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맞는 얘기죠. 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 순이익과 이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침체기어 있다 그래도 여기만 또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익도 없고 지금 긍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가기 위한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안 좋은 거를 다 반영을 해서 주가를 낮춰놓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현재 상황은 연준이 금리 인하가 취소되면 취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서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왠지 오픈도어랑 조금 또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서 좀 반등하나 싶더니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금리랑 좀 관련이 엄청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처럼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거의 초입처럼 느껴질 만큼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금 가격은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금리가 결국엔 뭔가 영향이 또 있어서 오픈도어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 것처럼 채권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위험 선호도가 사라진 것처럼 하락하고 있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도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오픈도어가 지금 금리랑 매우 관련이 있고 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맞춰서 오픈도어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S&P 500 캡처 사진인데 엔비디아가 완전 푸릇푸릇한 완전 원색에 가까운 연두색을 보이고 있네요. 네. 엄청 많이 올랐는데 혼자 여기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다 쏠린 듯한 느낌입니다. 엔비디아 오랜만에 이거 봤는데 엔비디아 크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박스 크기가 애플하고 거의 똑같은 크기처럼 돼버렸는데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크기가 좀 작아진 상황이고요. 배치도 조금 바뀐 것 같이 보이네요. 네. 나머지 이게 크긴 큰가 봐요. 이게 박스 크기가 시총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짜잘짜잘한 기업보다는 확실히 이 빅테크 기업들이 크기가 엄청 큽니다. 돈을 잘 벌긴 하는가 봐요. 여기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요 오픈도어도 요런데 자리 하나 차지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쪽에 자리 하나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다른 의견인데 소파이 CEO 앤토니 노토 앤서니 노토인가요? 네. 소파이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20만 달러
샀다고 하는데요. 6.9일에 28,900주를 샀다고 하네요. 요 CEO는 계속 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 소파이 주식의 CEO가 계속 사고 있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인데 여기도 주가가 반등을 안 하고 있죠. 오픈도어처럼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는 CEO가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캐리 윌러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CEO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쌀 때 이렇게 28,000주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오픈도어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캐리 윌러는 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요. 여기 멘션을 걸었네요. 캐리 윌러에게 너도 좀 사라. 네, 주식 좀 사라는 의견이 여기 달렸습니다. 이렇게 내부자들이 사주면은 주가 반등에 좀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이 CEO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죠. 이 주택 건설업체 수수료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 판매에 대한 정액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오픈도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이고요. 여지없이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라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요게 좋은 합의점이 됐다라고 하면 NAR 합의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였다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건데 거기에 오픈도어가 좀 수혜를 받을 예정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견은 연간 주택 개조 및 수리 지출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쁘게 꾸민다는 얘기겠죠. 주택 개조에 돈을 4,49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24년도에 23년도보다 좀 더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주택 개조가 또 하나의 사치가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경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주택 개조도 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주택 개조 부분도 오픈도어가 요거를 거의 또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조 쪽으로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는 수리를 해서 여기서도 좀 이익을 받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픈도어가 하고 있는 게 아이바잉 외에도 생각보다 접근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업이 알면 알수록 복잡한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최대 7.17%라고 합니다. 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제가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시장의 그 부동산 시장의 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최대한 얼만큼 낮아지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그 심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엊그저께 뭐 요 금리에 대해서 오픈도어가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짧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사실 올라가도 조금 지출이 더 많아질 뿐이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평균 모기지 금리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다. 지금 평균이라고 하니까 어떤 지역은 지금 7% 밑으로 떨어진 상황도 있고 어떤 데는 7%보다 좀 더 높은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보다 좀 더 떨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의견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뭔가가 좋은 성과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장기적으로 유리할 때 소유하고 그렇지 않을 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일 때 요거를 살짝 먹었다가 또 상황이 안 좋을 때 현금으로 바꾸고 다시 또 좋을 때 주식을 사들이고 이런 방식이요. 요거는 모멘텀 투자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잘하면은 좋죠. 요것도 잘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돈 벌기가 좀 쉬운 편이죠. 4848보다는 이런 추세 매매가 훨씬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맞추질 못하니까 문제죠. 개별 주식으로 이걸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수로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큰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 않고 200일선 뭐 이런 걸로 장기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유리한 거를 지표를 삼아서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변동폭이 오픈도어처럼 큰 주식 외에는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는 뭐 이런 거나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세 번째는 단타 의견인데요. 귀하의 투자 고문은 항상 귀하가 계속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항상 수수료를 벌기 때문입니다.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길 원한다. 이 항상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심리상 이게 왠지 딸 것 같기도 하죠. 얼마 전에 뭐 플러스 제 계좌가 플러스 됐을 때 사실 더 떨어질 줄 알았다면 미리 이걸 알았다면 또 그거를 익절하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제가 평단보다 더 떨어진 이 상황에 또 매수할 거 아니에요? 이 떨어질 줄 알았다면 이게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떨어질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꼭지점에 꼭 못 팔고 어중간한 시점에 팔게 되고 이게 더 안 떨어지네 하고서 또 진입했다가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4848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이걸로 대부분은 4848을 유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증권가의 뭐 어떤 분의 의견들이 다 대부분 살아라. 뭐 5월에는 팔고 4월에는 사고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증권사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요 오픈도어가 여기까지 갔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네 해도 좀 며칠 동안 버티다 보면 또 올라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흘러내려요. 이렇게 이거 장대 음봉 하나 받고 나서 또 21선 지지받네 하고 안 팔고 있다가 이게 또 21선을 또 넘어가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아 이때 팔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의 끝이라기보다는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요만큼만 먹고 여기서 요만큼만 먹고 빠진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이게 또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심리상 아무래도 좀 고수 영역이다 보니 이 주린이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1번 사례를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지수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변동폭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대부분 지수 S&P 500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런 주가 흐름도 좀 힘든데 이 S&P 500은 변동폭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사팔사팔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거의 일자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 팔고 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오픈도어는 뭐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는 거의 과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이렇게 골이 한 번씩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픈도어는 이게 좀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오픈도어 얘기로 좀 들어서면 이게 오늘 장 마감 때 요만큼을 또 많은 이들이 여기 요만큼 주식을 또 샀어요. 한 60만 주 정도 샀는데 또 누군가는 또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주가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고 있다. 좀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좀 돌리자면 또 이게 두 번째 바닥 테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하고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오픈도어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엄청 신기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주가 그래프가 개별 주식과 지수가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라는 좀 신기함을 좀 느끼고요. 매번 주식을 하면서 느끼지만 엄청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틀 연속 뭐 거의 주 5일로 따지면 좀 사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고요.
밑에서 줍줍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제도 많이 산 상황이에요. 매물대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지금 거의 2불대가 거의 막대 그래프로 느껴질 만큼 이제 두꺼워졌죠. 3불대 초반하고 2불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두꺼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은 그래도 여기서 머물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물려있든 저처럼 이렇게 물려있든 아니면 여기서 수익 구간이어도 쉽게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은 별다른 뉴스 내용이 없어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4일 기준이고요. 24일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수치, 지금 판매 일수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92일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한 5일 정도 더 지연되고 있다. 이게 빨리 판매될수록 비용이 좀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기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수가 늘어날수록 지출이 조금 늘어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빨리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최대한 빨리 사고 빨리 팔아야 되는 리스트가 3,000개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리고 30일 동안 판매된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1265로 올라갔고요. 다행히 물건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 의견도 한번 볼게요. 두 핵심 CP 수치는 전월 대비 0.3% 미만이며 7월에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2번 더, 내년에는 적어도 4번 더, 여기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올해 2번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 4번 정도면 아주 오펀도에게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느껴지고요. 내년에 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보다. 올해 꼭 2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람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금리랑 관련되다 보니까 이게 좀 희망사항이 돼버렸네요. 비트코인은 똥 보고서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도 변동폭이 오픈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장밋빛 전망 괜찮아요. PCE와 다음날 수치에서 어떤 내용이 밝혀지는지 살펴보겠다. 일단은 뭐 PCE 수치가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뭘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소유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버티는 분들 보니까 더 확신이 듭니다.
감사하고 영상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버티고 있긴 하죠. 네. 미래를 보고 버티고 있긴 한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버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갖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엔 확신이 있잖아요. 음, 미래를 한 10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 주가 변동도 의미가 없긴 하시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2, 3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다 같이 버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버티는 게 맞을 수도 있죠. 확신이 들면 들수록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랑 기업의 가치가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전혀 금리 인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기업의 가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불 때의 가격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공부를 계속 하면서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선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느껴지고요. 2불 때에 뭐 많이 줍줍을 하고 3불 때 많이 줍줍하고 하면 미래에 좀 큰 돈으로 보상을 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른 주식이 날라가도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2년 넘게 보유 중인데 추매하다 보니 수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힘든 시기 지나서 지나서 좋은 날이 오길 바랍니다. 2년 넘게 또 오랜 장기 투자자분이 오셨습니다. 오픈도어 장기 투자자분이시고 또 안 살 수가 없죠. 또 이렇게 쭉쭉 떨어지다 보면 또 싼 값에 주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게 파산이 안 될 거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사야 되죠. 돈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상패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사놔야 된다. 그래서 반등하는 시기에 이 차익을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턴 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죠. 이게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추매 짱구님이 추매 했어요. 네, 추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제동님도 추매 하다 보니 3만 개가 넘어갔네요. 많이 올라가셨네요. 여기다가 돈 많이 쓰셨네요. 저보다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좀 자산이 있다면 부럽네요. 네. 저는 이게 거의 영끌의 거의 끝판인데 저보다 돈이 많으신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금리 인하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다만 시기를 모를 뿐이죠. 푼도는 그 전까지 사업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억눌린 수요는 결국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오덕후님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심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 많은 의지가 됩니다.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하는 기분이네요. 저도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수요가 결국 터진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동산 이사할 만한 수요들이 결국엔 모기지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터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모기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뭐 모기지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사람 중에는 직장을 이미 바꿔서 다른 먼 지역까지 타 지역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분가를 해서 뭐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한 번에 터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한 명 생기고 그러면은 이 타던 차도 넓은 차로 바꾸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데 집도 결국에는 작은 평수로 살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있으면 조금씩 집이 커지잖아요. 짐들도 많아지고 그런 거 보면 이사를 가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이 계속 온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이게 모기지금리가 낮아지면 한 번에 터지는데 이 오픈도어는 거기 중에서 급매하는 사람들을 노려서 수익을 창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급하게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수록 오픈도어에게 좋은 거니까 저는 이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1년, 2년 내에 올 것 같고 희망을 갖도록 해야겠죠. 여기서 지금 모든 걸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계좌가 녹아도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롤링님이 계좌 변동률이 심하네요. 네, 저와 같은 주식이라 공감이 갑니다. 오픈도어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변동률이 좀 커요. 네. 속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록 제 돈이 들어가서 이게 먹을 때는 또 먹을 때 또 올라가면 또 먹고 싶고 또 떨어지면 빨리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발 다 묶어 놓은 상황이고 이 장기 투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게 더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거의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익스클루시브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게 지금 달라스 지역이에요. 달라스 지역인데 514개의 홈이 있고요. 이게 제가 썸네일을 여기서 따려고 이 사진들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 집 사진들을 봐요. 집 사진들을 보면은 이뻐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예, 딱 봐도 사진을 잘 찍은 건지 아니면 집 자체가 이쁜 건지 그거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집이 이뻐 보인다. 이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없습니다. 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려요. 놀랍도록 빨리 팔리더라고요. 제가 올린 그 썸네일에 이쁜 사진들을 보면 없는 집들이 절반 이상 돼요. 그걸 다시 찾아보려고 하면 그 집이 없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쁘다고 생각한 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목록이 없어진 느낌. 근데 지금 이 없어진 상태로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 집들이 밑에 있는 집들, 안 팔리는 집들이 위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 등록된 집들이 계속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게 좀 괜찮아 보이는 집을 누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이 빨리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화면을 켰고요. 이걸 집을 빨리 팔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집 상태가 이쁘거나
집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제가 얼마 전에 이걸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걸로 썸네일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집 상태가 뭐 다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좋긴 한데, 이 살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평수라던가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보고 살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집 모양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집이 이쁘면 빨리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픈도어가 이 바이박스 목록을 정할 때 빨리 팔릴 만한 집들 위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회전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집들이 이쁜 것 같아요. 모양이. 저는 이런 집들, 왼쪽에 있는 집보다 오른쪽의 집 같은 형태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렸죠. 그러면은 보면은 가격대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17만 1천 달러고 여기가 41만 달러.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가격과 상관없이 얘는 팔렸는데 얘는 팔렸을까요? 얘는 아직 안 팔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도어가 처음부터 샀을 때부터 접근 방식을 좋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은 지금 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2시에서 4시 이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시간대를 이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여기 보면은 같은 익스클루시브인데 여기는 빈집이라 이거는 풀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오픈도어가 산 집이라고 보여지고요. 직거래로 올라온 집들은 몇 개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뭐 10,000개 이상 등록이 된다면 진짜 이제 좀 갖춰진 쇼핑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견 뭐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고요. 내일이 마지막,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또 장이 열리면은 또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